시중은행이 대출을 틀어막자 이젠 이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풍선 효과를 우려한 금융당국도 이금융권을 겨냥해 대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부실 대출 우려가 더 커진다면 이금융권에도 DSR 규제를 강화하는 등 당국의 추가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박종원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은행권이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대출 수요가 이금융권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 이금융권 가계대출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6조 원가량 늘어났습니다. 지난 8월 한 달 동안 가계대출이 9조 5천억 원 늘면서 3년 1개월 만에 최대로 증가했고 9월엔 5조 2천억 원 늘면서 증가세가 둔화했는데 지난달 다시 증가폭이 커졌습니다.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한 건 이금융권입니다. 지난달 이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이 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는데 2년 11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입니다.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이 집단대출 취급을 대폭 늘린 데다 카드론과 보험사 약관대출과 같은 서민대출도 나란히 증가했습니다. 과도한 서민 대출을 줄이겠다는 당국의 방침이 오히려 금융 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금융권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신용도가 낮은 고객 이용이 많기 때문입니다. 카드론을 예로 들면 8개 카드사의 카드론 평균 금리는 14.32%로 시중은행 대출 금리보다 높습니다. 카드론은 그간 중저신용자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최근 1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이 어려워진 고신용자들도 카드론을 찾고 있습니다. 카드사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당장 이익을 낼 수는 있지만 저신용자 유입이 들면서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드론을 이용하는 차주들의 상환 능력이 악화하면 이에 따른 충당금 적립 비용이 또 늘어 실적에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카드사 입장 들어보시죠. 수익적인 부분들만 감안해가지고 한도 끝도 없이 드릴 수는 없는 노릇인 거잖아요. 심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금 좀 강화해 나가고 한도에 관련된 부분들도 조금 이렇게 타이트하게 관련하면서 이렇게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압박 속에 이금융권도 대출 옥죄기에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상호금융권은 다주택자와 집단 대출을 중심으로 대출 문턱을 잇따라 높였는데요. 신협은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새마을금고도 신규 중도금 대출 전건을 중앙위에서 사전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보험사들도 발빠르게 신규 주담대를 중단하고 있는데요. NH농협생명은 실수요자를 제외한 유주택자의 신규 주담대를 한시적으로 막았고 삼성생명은 거치형 대출도 취급 중단했습니다. 금융당국도 이금융권의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요? 현재 이금융권에 적용되고 있는 DSR 규제를 은행권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다만 이 DSR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이 금융권 전체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단 보험사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금융권이 서민들의 급전창구 역할을 하는 만큼 시장 충격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제2금융권 차주들이 부실이 그러니까 건전성이 좀 그러니까 그 신용도가 낮은 분인데 오히려 대출은 더 받게 되는 문제가 생겨서 상대적으로 좀 낮출 필요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은행 수준을 낮추면 약간 포용금융 차원에서 그 취약차주에 대한 금융 지원이 좀 제한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금융권 가계대출 현황과 앞으로 전망을 박종원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